지금까지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DNA 서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전 세계에서 DNA 서열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DNA 서열, 염기 서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염기 서열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로는 진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뱅크는 이제 미국의 NCBI라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stitute이고, 이쪽 NCBI에서 제공하는 그 웹사이트, 포털 사이트에는 굉장히 젠뱅크 말고도 많은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 메시텀, 굉장히 많은 그 생명 정보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이트다. 굉장히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검색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생명정보학의 이해를 통해서도 이 사이트를 이제 굉장히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럽에는 DNA 그 서열 데이터베이스로서 EMB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MBL이라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EMBL은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의 이제 줄임말이 되겠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 EMBL을 또 이렇게 ENA라고 이제 통칭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용어를 바꿔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러피안 뉴클리오타이드 아카이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DNA 시퀀스 하나하나뿐만 아니고 한 사람 개인의 어떤 유전체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유전체 서열을 저장 관리하는 DDBJ, The DNA Data Bank of Japan에서 DDBJ가 있고, 이것은 CIB라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전 세계의 DNA 서열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EMBL은 유럽에서 실험한 데이터들이나 유럽에 있는 연구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서브미션한 데이터를 담고 있고, DGBJ는 아시아, 그리고 진뱅크는 미주, 이렇게를 책임지면서 데이터를 집하짓하게 되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데, 각각 어떻게 해요? 그 데이터가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매일 밤 어떻게 하냐면 자정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다를 텐데,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익스체인지 하면서 그 싱크를 맞춰줌으로써, 싱크로나이즈 해줌으로써, 동기화를 해줌으로써 동시에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동일한 DNA 서열을 보관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데이터베이스가 유전체 DNA 서열을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서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떠한 물리적으로나 데이터가 손상이 됐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데이터베이스, 세 개 중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백업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또 유지를 할 수 있게, 복구할 수 있게 그렇게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전 세계의 DNA 서열, 염기 서열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거? 진뱅크, DGBJ, EMBL 또는 ENA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 진뱅크는 미국의 NCBI 사이트에서 관리를 하고, DGBJ는 일본의 CIB, EMBL이나 ENA는 유럽의 EBI, EMBL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NIH는 이러한 기관, 관리 기관들의 어떤 상위 기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앙뜨레라는 거는 검색 시스템, 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BI는 SRS, 일본에서는 getEntry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EMBL, EBI를 살펴보면 EMBL이라는 거는 DNA 시퀀스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는 말인데, 그리고 EBI는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이죠. 근데 이 EBI나 EMBL에는 DNA 서열뿐만 아니라 단백질 서열 데이터베이스도 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플랫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DNA 염기 서열이기 때문에 이 DNA 서열 중에서 mRNA 프로틴으로 코딩할 수 있는 그런 시퀀스들을 단백질로 트랜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트랜슬레이션 시켜서 만든 TREMBL, 그러한 단백질 서열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MBL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이 EMBL에서 제공하는 시퀀스를 이용해서 2차 데이터베이스, 가공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고 서열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또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EMBL인데 유럽에 5개의 브랜치가 지점 있어요. 서로 다른 도시에. 그래서 도시마다 있는 그 연구소의 특징이 조금씩 다른데, 헤드쿼터가 EMBL 하이델베르그에 있고요. 역시 제너럴 인포메이션, 그리고 연구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의 그레노블이라는 데는 스트럭처럴 바이올로지, 단백질 구조를 실험하는,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연구소고, 그리고 영국에 있는 EBI는 힝스톤이라는 곳에 있는데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몬테로톤도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는 마우스 바이올로지에서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 같은 것을 주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햄버그라는 이쪽에서는 역시 스트럭처럴 바이올로지, 단백질 구조를 실험하고 구조를 모델링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에 있는 EMBL, EBI라는 그 기관에 새로 지은 DNA를 저장하고 새로 지은 빌딩인데, DNA를 저장, 그리고 어떤 샘플도 저장하고,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샘플도 저장하고, 굉장히 많은 개인 유전체에 대한 정보도 저장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을 더 확장하고, 그런 뱅킹뿐만 아니라 스토링 데이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샘플까지도 저장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점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NCBI 미국 쪽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NCBI는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해서,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고 뭐 단백질 서열, 단백질 구조, 그 외에도 스닙, EST, 뭐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이곳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어떤 바이오인포메틱스를 하고 있는 인프라,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곳에서 제공하면서 전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인포매틱스에 대한 어떤 리서치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가 이제 바이오인포매틱스에 대한 새로 비슷한 전신이었죠. 용어로 이제 여기서 사용이 됐고, 역시 그 시퀀스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메디칼 정보들을 또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또 공부하면서 이쪽의 웹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 3차 구조 데이터베이스,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단백질에 대한 걸 배우게 될 텐데, 그 구조를 이제 저장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오밈이라는 것은 유전병,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전병에 대한 유전병과 이를 일으키는 유전자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또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펌메드,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앙뜨레라는 검색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네이버를 들어가 보면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어떤 거 경제적인 정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연애라든가 모든 정보들을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검색해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가 또 있는 거고 그렇게 이 앙뜨레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그런 생명 정보도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다양한 생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통합 시스템이다. 검색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NCBI의 웹사이트예요. 지금은 이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선택했는데 뉴클리오타이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검색이 됩니다. 네, 진뱅크 데이터베이스가 그 DNA 서열,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어떤 서열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DNA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유전체 서열, 지노믹 DNA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노믹 DNA 서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인트론이나 그 엑스온이나 뭐 유전자가 아닌 부분이라든가 DNA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mRNA는 우리가 이 DNA로부터 어떻게 이중 나선의 이제 DNA로부터 특정한 부분에 어떻게요 유전자가 있을 텐데 그 유전자가 트랜스크립션 되고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을 거쳐서 성숙된 mRNA가 이렇게 생기죠. 성숙된 mRNA는 어떻게 5' 부분에 이렇게 캡을 되어 있고 끝에는 3' 엔드 쪽에는 폴리 테일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죠. 이러한 것은 이제 mRNA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제 단백질로 프로틴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 mRNA에 대한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mRNA는 어떻게 돼요? 상온에서 굉장히 분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관할 때는 단백질 서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 때는 어떻게 mRNA를 cDNA, 컴플리멘터리 DNA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그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시키는 거죠.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이 리버스 트랜스크립타제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을 시켜가지고 cDNA 형태, 컴플리멘터리 DNA 형태로 얘는 이제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DNA, 컴플리멘터리 DNA는 어떻게? mRNA는 상당히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어려워서 mRNA를 역전사해서 만든 DNA죠. 그래서 이 DNA는 어떻게 돼요? cDNA는 유전체 DNA와는 다르다. 없는 부분이다. 이 지노믹 DNA는 없는 부분이다. 왜? mRNA로 전사가 되면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서 서로 다른 엑소온들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시퀀스와는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는다. 포함은 되지만 일치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일치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EST는 어떠한 시퀀스냐 하면 mRNA로부터 이 전체 mRNA가 아니고 mRNA의 어떤 굉장히 짧은 오버래핑 되지만 mRNA를 한 200에서 300 베이스 정도, 100에서 150 베이스 이 정도로 짧게 읽은 그러한 시퀀스예요. 이것을 Expressed Sequence Tag, 그래서 EST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DNA 서열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 이 mRNA 서열로부터 프로틴을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측한 드라이브된 그런 시퀀스 단백질 서열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뱅크만 봐도 DNA 서열이라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지만 조금 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자생물학의 어떤 개념, DNA, mRNA, 프로틴 이런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조금 더 다양한 이러한 시퀀스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MP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코딩 RNA, 프로틴으로 코딩이 안 되는 그런 RNA는 NR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X가 이렇게 붙게 되면, 제일 앞에 X가 붙게 되면 뭐냐면 이것은 predicted 됐다라는 거예요. predicted 된 mRNA구나, predicted 된 시퀀스구나, predicted 된 난코딩 RNA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노믹 시퀀스, 이건 DNA 그냥 시퀀스죠. 얘는 어떻게 해요? 레퍼런스 지노믹 시퀀스는 NG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모좀을 나타내는 때는 NC 이렇게 되고, 이 크로모좀을 조금씩 나눴지만 그 굉장히 긴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청크, 이런 것을 이제 컨티그라고 합니다. NT. 그리고 이제 이 컨티그보다 훨씬 더 큰 이런 컨티그를 우리가 슈퍼 컨티그라고 그러는데 얘는 N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식별자만 보고도 이 시퀀스가 대충 mRNA구나 아니면 프로틴이구나 하고 우리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러니까 진뱅크에 있는 시퀀스 외에도 RNA나 프로틴과 같은 시퀀스나 그런 정보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을 테고, 그런 거에도 이제 억세션 넘버를 이제 고유한 억세션 넘버를 가지게 됩니다. 시퀀스나 단백질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게 가지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는 억세션 넘버, 식별자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이것이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시퀀스구나라는 거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레티놀 바인딩 프로틴 RBP4라는 이 시퀀스에 대해서 우리가 DNA, RNA, 프로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진뱅크의 지노믹 DNA 시퀀스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컨티그는 NT 이렇게 시작이 되고, 스닙
우리가 배웠죠. 이 SNP은 어떻게 S라는 것을 이제 앞에 서픽스로 갖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EST라는 것이고, 그리고 레프 시퀀스 DNA는 DNA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mRNA가 되죠. mRNA. 얘는 이제 NM으로 시작이 되고 프로틴은 MP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진뱅크에 억세션 넘버가 또 따로 있는데 이렇게 이제 되고, 이건 스위스프라 프로틴 데이터 뱅크, 이거는 이제 4개의 이렇게 숫자와 문자의 섞여진 그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다 외우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뭐만 알 수 있으면 되냐면 레퍼런스 시퀀스에서 얘는 mRNA구나, 얘는 MP가 있으니까 이건 프로틴 시퀀스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